기업 도시로 호황을 누렸던 일본의 모바라시는 잇따른 공장 폐쇄로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순천대 의대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정치권 연루 등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수박람회장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양 케이블카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기업 도시를 찾아 지역과 기업의 상생 비전을 찾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던 전자업체가 휘청거리면서 잇따른 공장 폐쇄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모바라시의 사례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전철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바현의 모바라시. 차를 타고 역에서 5분 정도 더 들어가면 대형 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파나소닉사의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대 전자업체인 파나소닉이 국내 기업과 값싼 중국 제품에 밀리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의 도시바 공장과 함께 생산 거점을 폐쇄한 것입니다. 파나소닉 공장 가동 중단은 모바라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실직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시 고용지원센터에는 재취업하려는 실직자들이 몰리면서 새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ところなので本当に少しずつ一歩ずつですけども、ハローワークも、正社員で、の求人を、会社にお願いして、採用していただく. 대기업 공장이 폐쇄되거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기업체에 납품하던 주변 소규모 공장들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된 공업단지 주변 상가와 음식점도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상권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공동화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옛 파나소닉 공장이 들어서 있던 공단 주변 상점가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세 집 건너 두 집 정도 폐업하거나 장사가 안 돼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それはやはり働く場がなくなった。でその働いてた分の賃金が入らなくなった。そのために地元の中小の、特に商店街が痛手を受けて、閉鎖したところが多数出ました. 대기업이 휘청거리면서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도시 경영에 타격으로 다가섰습니다. 모바라시는 다른 기업 유치로 도시 재건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収束してなくて継続してまだ海外で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モバラとしても非常に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たんです本当は. 대기업의 파산으로 주민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모바라시. 30여 년 자리한 여수와 광양산당 기업이 오랜 기간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으로 자리한 만큼 침체된 일본 기업 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지역과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용역이 진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시설 장기 임대 방안이 포함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을 정부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매각만이 가능했던 주재관 등 박람회 시설을 장기 임대로 변경하고 국제관 건물에 컨벤션 센터 이외에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캠코 매각 시 전남도와 여수시 협의를 강제하는 내용과 공공시설 유치를 변경안에 명문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조항들은 변경안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지난 24일 박람회장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만 명보다 빠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해상 케이블카 등 주변의 관광시설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해양동물체험전과 여수 테디베어 뮤지엄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2015 행복학교 박람회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이 이 최고위원을 국회에서 직접 만나 입법 취지, 또 순천대 의대 유치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그 위원님께서 그 공공의료 대학과 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그 필요성, 그리고 또 어떤 인재를 키워내는 곳입니까?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과 달리 농촌, 어촌, 산촌, 그다음에 군부대를 포함한 이런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들을 정말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분야 인력이 약 1,100에서 2,200명가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처럼 경찰대학교처럼 공공 분야에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한마디로 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대서 키운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적어도 9년에서 10년 이상씩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를 제가 이번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호주,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제도였었고 갈수록 이러한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함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양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대학 병원이라든가 병원 설립에 좀 그 길이 넓어지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반드시 순천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주도,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16개 시도 가운데 사실상 의과대학과 그 부속 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가 전라남도고 특히 우리 순천의 경우는 주변의 여수와 광양처럼 전국 제조업의 10분의 1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산업단지 주변에 정말 많은 우려되는 그러한 그 병이나 사고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위성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것이 여기에서 졸업한 의사들이 결국 오지나 낙도나 농촌 지역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순천이 최적지가 될 수 있고 순천에도 그런 부속 병원과 의과 대학을 별도로 갖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이제 국회 통과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좀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여야 간에 동의를 얻어내서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그 과정에 한 2,500억에서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기재부에서 상당하게 이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대학교를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8명이 이 법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적극 찬성을 했었었고 특히 야당 지금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랫동안 이런 공공인력의 부족과 또 그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온 만큼 여야의 협조를 같이 받아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0개월 동안 죽으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그리고 그 법안에 따라서 대학과 그리고 병원이 순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지역 30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검찰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 이후에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실망스럽다며 불법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정치권 인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대검찰청, 광주고등법원 등에 제출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순천만 인근 야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최근 순천만 인근 야산에서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 한 쌍이 새끼를 낳아 번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순천만 인근에서 번식이 확인된 하늘다람쥐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비막을 갖고 있어 7에서 8m를 쉽게 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9시 등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제안했던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된 첫 사례입니다. 전남에서도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교육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학생들이 정책 제안자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오전에 이론 수업, 오후엔 체험 토론 수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론만 배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실천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학생교육의회 설립이라는 독특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교육의회를 만들고 전남 학생들이 이걸 참여해서 전남 교육에서는 그래도 학생이 의견을 내고 학생이 정책에 조언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전남 교육정책, 학생인권 등 5개 분야에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24가지 교육정책이 제안됐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인생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들을 선별해 중장기 전남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시도지역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 각 4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여수시 문수동 성당 인근 전신주에 설치된 자동부하 절체기에 선로 개폐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 일부 가구가 잠시 정전되고 에어컨 실외기 등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한국전력 여수지사는 낙뢰 피해를 방지하는 필외기에 까마귀가 접촉하면서 합선이 일어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복구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3시 반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43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주말마다 운영하는 재능 기부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장원 꿈의 남문광장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재능 기부는 지금까지 2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연말까지 연인원 1000여 명이 재능 기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재능 기부가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참여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중국 강소성 염성시 대풍항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관할구역 내 기업 간 상호 투자 지원과 인적 물적 교류 확대, 잠재 투자 기업 상호 발굴 소개 등의 투자 유치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 염성시는 기아자동차의 연간 73만 대 생산 공장이 있어 앞으로 항만간 물류, 부품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일 직원 12명이 동강면 노동마을 마늘밭 1709제곱미터에서 일손 돕기를 펼친 데 이어 다음 달 20일까지 직원 750여 명이 참여해 농촌 일손 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설치해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와 일손 필요 농가를 서로 연결해 신속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백병원은 오늘 취약계층 치료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매달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3명을 선정해 무료로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읍면사무소 추천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광양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직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ARS를 활용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금융사들이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서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시청과 읍면동 민원 창구에 비치하고 주의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도의 지선에 조속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울산시, 충남, 경북과 함께 국도와 인근 도시 교통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도의 지선 지정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로 5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원래동에서 광양시 태인동을 잇는 18.5km 등 2개 노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수상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 고흥 군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병종 고흥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이력을 선거 공보물 등에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지휘를 했지만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